자, 계속합니다, 이제. 예. 아까 19번까지 했죠? 자, 이번에 20번 합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거래 신고는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네. 자,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아니, 이거 엉터리 같은 말을. 농취증 있잖아, 농취증. 이건 농사 지을 사람인가? 이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세금을 제대로 물려버리겠다 이거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아무 관련이 없지. 요거 틀렸죠. 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자, 표현이 명확하지 않는데 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앞에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취득 신고는 외국인 특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죠, 지금?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이걸 고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이거예요, 이게. 근데 그 뒤에 표현을 갖다가 좀 잘 해줘야 된다. 이거 외국인 특례 규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맞아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신고 그러면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앞에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이걸 거라고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해준다. 그럼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거기다 뭐라고 써두셔야 돼?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는 면제된다. 요거 좀 써두시면 고민 안 하겠죠.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것처럼 혼란스럽게 나오면 이거 복수정답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제하는 사람은 꼼꼼히 출제합니다. 혼란이 없게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집이면 문제집. 이렇게. 문제집은 그냥 나오는 거죠. 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자, 볼게. 우리가 중요하게 안 다뤘습니다만은 요 공급계약이나 또는 지위. 요 지위를 매매했을 때 그 지위 매매를 전매라고 합니다. 이 노랗게 쓴 요 두 개는 근거 법률이 딱 8가지로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빈집, 특례, 뭐 빈집 어쩌고저쩌고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법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택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험 범위에 보면 도시개발법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것도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어요. 예? 예. 택지개발 촉진법.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촉진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개네요. 근데 위에 토지 건물은 어떤 법을 안 따져요. 토지 건물은 하여간 토지 건물은 다 들어가요. 근데 요 공급계약이나 지위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이 법에 근거한
공급계약이나 지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죠? 5번에 지금 뭘 보셔야 돼? 5번에서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이걸 보셔야 되고, 뒤에 가면 입주자로 선정된 뭐라고 나와요? 지위. 지위 매매다 그랬을 때 지위가 나오면 꼭 요 7가지 안에 들어가는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도정법, 정비법 나왔죠 여기?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십니다. 21번 볼 겁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신고한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봐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 양도세 낼 때 그 취득 가액은 바로 요 실거래가 신고된 걸로 취득가액을 삼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고 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요거 세금 물릴 때.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당사자가 하는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벌써 틀렸죠? 공동 제출은 없다니까 그러네. 그죠? 자,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그건 맞아요. 개공이 제출하겠죠? 당연히. 3번. 신고해야 될 물건별 거래 금액과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했죠? 요거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요. 요거 써두셔야 돼. 이게 옛날 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앞에다가 요걸 써두셔야 돼.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라고 꼭 써두셔야 돼. 자, 공급계약이나 전매의 경우는 요 밑에 거 얘기하죠? 공급계약이나 전매의 경우는 밑에 뚱뚱하죠? 부가세 어떻게 해요? 포함. 근데 거기는 제외라고 나왔으니까 틀리다는 겁니다. 부가세 어떻게 된다고요? 포함. 뭐의 경우라고 써두셔야 돼? 공급계약과 뭐요? 전매. 전매요, 전매.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라면 금액을 적을 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라고 동그라미 3번 앞쪽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당사자가 다수일 때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다가 대상별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주소란에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다가 주택 용지인지, 그게 뭐 아파트 용지인지 단독주택 용지인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체크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여기 용도, 매수 용도를 체크합니까요? 어떤 경우에 신고서에다가 매수 용도까지 체크합니까? 외국 사람일 때, 그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질문할 때는 기억이 안 나도 객관식 나오면 맞추시겠죠? 외국 사람일 때 뭘 적으라고 해요? 매수 용도.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거의 틀렸죠?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가 틀린 거라고. 그 중에서 긴 것 중에서 매수 용도를 체크하고 기재하게 돼 있죠? 외국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국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재하고, 매수 용도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죠? 누구일 때? 외국 사람일 때. 국적도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항상 현면적을 적는다. 건축물의 면적 나올 때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죠? 전용 면적. 지읒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단독 건축물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그런다고 그랬죠? 많이 나온 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이렇게. 자, 맞는 건 1번. 네. 자, 오른쪽 23번 가십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자, 종전 부동산 나는, 요 기억해 두셔야 돼. 종전 부동산은 옛날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 얘기합니다. 재개발 얘기합니다. 재개발. 종전 부동산 나는 어떤 경우에만 적어줍니까?
분양권 아니고 입주권. 여기서 입주권은 뭐죠?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 그때 옛날 빌라 요것이 대지 지분이 얼마니까 권리 가격이 얼마다 뭐 이런 거 추가 부담금 얼마 들어간다 요런 걸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적는다. 종전 부동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입주권. 분양권 나오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푼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암기를 하세요. 맨날 거기서 나오니까. 자, 2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계약서상 물건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총이란 말이 오면 뒤에가 무슨 말이 와야 돼요? 합계. 그렇죠? 합계금을 적고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 이걸 따로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총 금액 적고 나눠서도 또 적습니다.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그러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러면 끝에가 무슨 말이 와야 돼요? 합계 금액. 자, 3번 갑니다. 소재지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적는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합 건물일 때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일 때는 뭐까지 적어줘야 되겠다? 지번까지는 당연하고 플러스 뭐까지? 동호수까지. 가로 안의 내용이죠? 맞고요. 4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서 분양전환한 주택을 얘기한다. 처음에요. 임대주택 지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임대를 놔서 수익을 얻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분양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좀 옛날 아파트지만 분양권 나오고 한 거 똑같아요. 분양권 나온 거하고. 그랬을 때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원래 임대주택이에요. 일정 기간 임대 기간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 전환해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첫 번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분양 전환이라고 이렇게 그 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별거 안 해요. 4번 틀리게 낼 수 없어요. 그거 읽어주시면 돼, 이거. 그 다음에 4번. 거래 금액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약간 수정합니다. 물건별 거래 금액란에는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거래 금액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물건별 거래 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물건별이니까요. 각각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이 틀렸죠? 합치는 거 아니죠? 여기서 합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합산 얘기가 나오는 건 앞에가 뭐가 와야 됩니까? 총. 여기는 총이 아니고 그냥 물건별 거래 금액이죠?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 합산 얘기 나오면 틀리고요. 5번 틀렸죠? 출제 영순이라고 생각됩니다. 5번 지문처럼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넘어가십니다. 교재는 328페이지 가보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집은 길지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연습 문제예요.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맞죠? 일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거 얘기합니다. 뒤에는 이제 공급계약이나 매매라고 또 나오죠? 이게 전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계약, 전매다. 전매가 매매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공급계약, 매매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매매가 서식에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전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토건공지라고 암기하시는데 지위를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매. 서식에는 뭐라고 나오고? 전매. 법에는 뭐라고 나오고? 지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건공지 매매. 지위는 다른 말로 전매. 그렇죠?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 나온 거예요? 1번 집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 나왔죠?
그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고한다? 공동신고한다. 그죠? 네, 그런 얘기 한 거죠.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이거네 이거. 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근데 잘 알아두셔야 돼. 어떤 경우에 단독 신고하게 되나요? 일방이 어떻게 했을 때? 거부. 또 일방이 뭐야? 국가 등인 경우는 뭐죠? 단독 신고. 두 가지. 한쪽이 거부했을 때하고 또 하나는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는 무슨 신고? 단독 신고. 이때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뭐죠? 사유서하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까? 사본을 제출합니까? 사본.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한쪽이 알아서 신고하는 거니까 신빙성이 떨어지죠? 사유서하고 뭘 내야 되도록 합니까? 계약서 사본. 근데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구만 신고하면 끝? 국가 등. 응? 응. 그게 2번이에요, 지금. 일단은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한쪽이 국가 등이에요. 다른 쪽은 개인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주었어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 등에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개공. 계약서 써준 사람이 있으면 개공이 신고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직거래일 때 있는 거예요. 개공이 들어가면 무조건 개공이야. 여기가 써주면. 오케이. 됐죠? 이해됐죠? 개공이 들어가면 무조건 개공. 없으면 당사자. 근데 국가일 때는 국가만 하면 돼. 이게. 자, 그 다음에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올 것이 왔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라고 그랬죠? 뭐 공동중개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그건 맞고. 자, 3번의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지체 없이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언제까지 발급해 주죠? 지체 없이 발급. 자, 그때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의를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그죠? 4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체계를 갖다가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하여간 요 국장이 한국감정원에다 위탁해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게 돼 있잖아요, 국장이. 근데 국장이 바빠요. 직접 안 하고 누구한테 또 맡겨요? 한국감정원. 국장이 한국감정원한테 맡기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교란행위 신고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어디에 맡긴다? 한국감정원에. 그죠? 네, 그거 다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이제는 이제 외국인 특례로 가도록 합니다. 거래 신고 제도가 시험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 게, 자, 지금부터 외국인 특례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문제. 어렵지 않고.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한번 풀어보십니다. 1번. 자, 1번요.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외국인 특례는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럴 때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시오. 그런 땅이 일부 있고 땅이 나머지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신고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취득 원인에 따라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다. 국적이 바뀐 경우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신고 기간이 틀리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시오. 외 원인일 때는 6개월 이내. 국적 바뀐 경우도 6개월 이내. 이렇게 하죠. 여기 경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약 외 원인. 제일 이제 흔한 게 상소, 그 다음에 경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최근에 한 2번 나왔던 게 합병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판결 이런 거 있고요. 잘 안 나오고요. 환매권 행사 잘 안 나오고요. 네. 자,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간 게 신축 이런 게 들어갔어요. 우리 문제집에 있더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 6개죠 이제. 요 경매입니다 이거. 이때는 언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까? 언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취득일이에요 취득일. 경매에서 소유권, 이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 취득일이 언제예요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일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에요. 거기 경락,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매각 결정기일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 배우셨잖아.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되죠. 1번 틀렸어요.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 취득의 경우는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땅 4군데 있었는데 어디예요? 자,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어떻게 하시라? 허가를 받으시라.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야가 뭐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짠짠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은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군데 땅. 그러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요 계약서를 쓰게끔 돼 있다. 허가받는 지역 중에 이거 들어가죠 지금? 3번 사전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이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다. 이렇게 되고요. 효력 안색입니다. 4번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계약이네요 계약. 계약이죠?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뭐예요? 똑같이 토, 건, 공지 이렇게. 여기 신고도 마찬가지. 토, 건, 공지. 다만 허가는 뭐만요? 토지만.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60일 내 계약이니까 60일이죠. 언제부터 60일입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죠. 자, 5번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걸 갖다가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거짓을 하면 300과. 요걸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을 하면 100과. 300과 맞죠 이거? 뭐니까요? 계약. 네. 틀린 게 몇 번이에요? 1번. 자, 2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1번.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경매니까 6개월이죠. 분명히 앞에 취득이라고 나왔죠? 맞는 겁니다. 취득이라는 표현이. 2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내 신고한다. 60일이라니까요. 그죠? 틀렸습니다. 2번. 3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을 못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랬을 때 취득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시라 그런 거예요.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셔야 되겠다. 신고가 아니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사전 허가사항입니다. 신고 아니고. 5번.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해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효력은 아니라니까 무효.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3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의 대상이다. 아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허가입니까? 속으시면 안 돼. 여기가 지금 소유권 취득할 때나 허가받는 겁니다. 이 땅. 응? 이 땅. 근데 분명히 뭘 취득한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지상권. 그랬을 때는 신고고 허가고 다 필요 없어요. 적용 자체가 안 되는데요. X. 2번. 외국인이 소유자인 소유권자인 토지를 내국 사람한테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계약이죠, 여기. 요 계약 그럼 뭐가 들어가요? 증여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교환도 계약이죠. 네, 이런 거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런데 자 보세요. 외국인이 소유권자인 땅을 한국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고요. 증여. 한국 사람한테.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맞아요. 거래신고 대상일 때는 어느 때나 거래신고가 돼요? 취득신고 하는 거예요? 취득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취득신고 하는 거예요. 이거 취득신고예요, 한마디로. 취득했을 때 신고죠. 외국 사람이 지금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전하고 양도하고 팔아먹고 매각할 때는 적용이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외국 사람이 땅을 넘겨 양도해 이전에 그때는 적용이 없다고요. 어느 때나 적용되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여러분들은 취득신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취득신고. 무슨 신고? 취득신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니까 시장구청장에게 60일 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뭐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줄 아세요? 이거. 요거 관련해서 자, 외국 사람이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건, 공지, 매매일 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외국 사람이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고 이때는 따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 말고 교환 또요. 증여 또요. 경매, 상소, 국적 변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매매는 이쪽으로 가버리고 전부 다 누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일 때. 그러니까 2번은 증여니까요. 증여는 요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앞부분이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다. 증여는 매매만 신고 대상이니까 앞부분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틀렸죠?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넘기는 거니까 그런 거지. 다시 한번 2번. 외국인이 소유권자인 땅을 한국 사람한테 뭐 한다고? 증여, 넘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컷해요. 넘기는데 무슨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냐고. 그죠? 그러면 외국 사람이 땅을 넘긴다, 뭐 매매해서 팔아 넘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증여잖아, 증여.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니까? 매매만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매매. 외국 사람이 매매했을 때는. 지금 증여했잖아, 증여. 그럼 요건 없지. 그 뜻이에요, 앞부분. 그러니까, 맞아. 근데 뒤에 가면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이게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건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이거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외국 사람이 땅을 증여 받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때는 요거는 해야지. 근데 이건 지금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 받는 게 아니고. 2번 틀렸다고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뒤쪽이, 끄트머리가 틀렸잖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3번.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요. 이거 허가 안 받으면 형사처벌이야. 과태료는 무슨. 허가 안 받으면 형사처벌 2학년 2반. 오리포트, 외국인 특례, 이거 외자라고 그랬잖아. 외국인 특례, 오리포트 오리 2마리, 외국인 특례 2학년 2반.
자, 4번. 외국인이 허가 대상 구역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다. 허가 대상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건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뭐죠? 과태료 이런 거죠. 이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어집니까? 취득이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취득은 그냥 취득해요. 다만 과태료 받을 뿐이지. 근데 허가 대상 땅을 갖다가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야, 취득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닌 땅에 대해서 신고 안 했을 때는, 신고 안 한 죄는 과태료 물리겠죠? 과태료 물리지만 취득은 뭐예요? 인정돼.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다는 게 틀렸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그러나 취득 자체는 유효하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방 목적상에 필요한 섬지역으로서 서해 5도를 얘기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서해 5도가 지금 이게 남한 땅인지 북한 땅인지 이게 지금 불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뭐더라? 하여간 우리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 북한 땅인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서 그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자기 땅인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뺏기고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 땅이라고 지도에 나오는데 북한이 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루그루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고. 서해 5도가 경계가 명확치 않다고. 자꾸 분쟁이 생긴다고. 그래서 서로 자기 그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더라니까 보니까 옛날에 신문에 났었잖아. 우리 땅인데 지도상 북한이 딱 차지하고 있는 게 있고, 반대로 북한 땅인데 우리가 딱 차지해가지고 군인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꼼짝도 못하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더라니까 두 개 다. 우리만 뺏긴 건 아니고 그쪽도 뺏기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가 대상 지역 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 연평도, 백령도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서해 5도인데 또 뭐가 있어요? 연평도, 백령도 말고 여기 해병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해병대가 거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계약 체결에 앞서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맞습니까? 허가 대상 땅 맞죠? 2번.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효력은 안 생긴다. 그치? 허가 없으면 무효다. 너무 쉬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겠다. 계약일 때, 요거 외국인 특례를 물어본다고 딱 전제하고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위에서 외국인이라고 나왔죠? 60일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며칠 내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이요, 30일.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60일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말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서 취득 신고할 때는 60일이고, 외국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랬을 때는 30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오리포트 2학년 2반 이렇게 되죠? 5번.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 대상이 된다? 벌금행위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신고 안 했을 때 무슨 벌금이요? 뭐요? 과태료. 그죠? 5번 틀린 겁니다. 자, 5번과 관련해서 같이 이걸 좀 알아두시죠. 조문에는 없는데, 교재는 없는데, 요 과태료 있잖아요. 이때 자진 신고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외국 사람이 요거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관청이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수하면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50% 깎아주거나 또는 면제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관청이 조사 들어오기 전에 손 들고 나오면 100% 면제. 조사하고 있는데 손 들고 나오면 50% 감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입에 잘 안 나오지만 분명히 조문에 있는 겁니다. 주로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 별 내용이 없어요. 12번 가십니다. 12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갖다 취득하고자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는 경매 되게 좋아하네.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겠다. 6개월 맞죠? 2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 때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이를 신고해야 되겠다. 어때요?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계약일. 그래서 틀렸습니다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2번 틀린 거. 3번.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도 외국인 특례 규정상의 계약의 원인으로 해서 신고 사유에 포함이 된다. 이거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다. 3번 중요합니다. 4번.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자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재지에 관할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 대상 땅인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경관보존적. 이것도 허가 대상인데, 그죠? 그래서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건 너무 쉬웠네요, 이것도.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어떤 걸 첫 문제로 할 거냐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칠판 지우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시험 문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2문제 정도 보셔야 돼요. 최근에 잠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단 허가구역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덩어리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과 지상권까지 건드립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일단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또는 가격 상승 가능성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잠실 지역 개발이 막 여기저기 많이 돼가지고 허가구역 묶은 거예요.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토지인데 덩어리가 커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또는 넘기는,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허가 신청을 넣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자, 허가관청에서는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허가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는 거. 이렇게. 이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이제 341페이지 4번에요.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권리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한 유상계약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그러니까 증여나 수용이나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유상계약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이죠, 무상? 유상계약일 때 그러잖아요. 또 계약이죠, 계약? 따라서 경매로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리 허가 대상이고 기준 면적이 넘어간다고 해도 허가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수용도 마찬가지죠. 계약 아니죠? 수용 당하는 거 이때도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2번 토지거래 허가권자, 계약의 허가권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요 허가관청은 어디냐?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토지 소재지고요.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요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누구예요? 시도지사. 허가구역으로 묶는 사람은 국장이나 시도지사. 근데 막상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요. 시장군수구청장. 여기가 허가관청이에요.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요. 한 군데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면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뀌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이 지정 절차 볼게요.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지정 공고를 띄워요. 그 다음에 알릴 사람한테 통지해요. 마지막에 주민들 열람을 시켜요.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죠. 사실은 첫 번째는 지정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허가구역으로 되는 거냐. 허가구역으로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요 공고가 뜬 때부터 며칠 있다가요. 5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요거죠, 요거. 공고한 다음날 아닙니다. 5일 있다가 이렇게 돼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재지정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는 공고일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건 보세요. 공고하고 나면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죠. 그때는 5일 있다 효력 발생합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일단. 그러니까 5일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허가구역은 길면 기간이 5년 이내죠. 묶을 때. 그런데 여기 재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지정하는 거예요. 이 재지정이다 그러면 재지정이 있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건데 재지정을 하는 거니까. 지정 해제는 어떻게 돼요? 좋게 된 거죠? 지정 해제, 일부 축소 이건 풀리는 거죠? 좋게 된 거죠? 이 좋은 것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재지정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충격을 한번 받았죠, 여기서? 이때도 어떻게? 재지정이 있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죠. 뭐만 5일 줘요? 지정만. 충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번도 맞아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 허가구역 2년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뒤에 갑니다. 이번에는 7번 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6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6번입니다. 1번.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됐을 때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맞는 거. 자, 이거 보시면 재지정은 이거하고 좀 틀려요. 여기도 보면 심의, 그 다음에 재지정 공고, 통지, 주민들 열람 요 네 단계는 똑같습니다. 여기랑. 근데 뭐가 들어가냐 여기는 의견 청취가 들어가요. 1번에 나온 거 의견 청취.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한다는 거. 지정할 때는요 의견 청취가 없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유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죠? 여기는 요 시도지사가 할 때는 그죠? 지방이죠. 그러니까 시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관계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정 해제 해줘야 된다. 이거 나왔죠, 이거요. 이 지정 해제나 일부 축소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지정 해제나 일부 축소를 뭐예요? 하여야 한다. 그죠?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한테 유리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정이나 재지정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정이나 재지정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둘 다 이건 지정할 수 있다. 재지정도 뭐예요? 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해야 된다. 일부 축소도 해야 된다.
일부 축소가 일부 해제라는 거예요.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여기 보면 통지 나오죠, 통지. 만약에 국장이 지정했습니다. 그럼 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고?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고? 등기소장. 같이. 다시 한번. 국장이 지정하면 국장은 누구한테 통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 등기소장한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요. 국장한테 통지. 그 다음에 해요. 그 다음에 국장한테도 하고.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아래 위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한테 통지? 등기소장. 아시겠죠? 다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다 통지하면 돼 그냥. 응?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아니 등기소장한테는 누가 통지하는 거예요? 어쨌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5번.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제가 이제 줄여서 주민들 열람시켜야 됩니다. 그랬죠? 열람을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공고를 먼저 해요. 열람하시오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열람하세요 라고 공고를 띄우고, 그리고 최소한 며칠? 15일인가요? 근데 며칠로 나왔어? 14일.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갑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아니, 유상계약일 때 적용되잖아. 수용이나 경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용이 뭔지는 아시죠? 자, 2번.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기준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준 면적 요거 암기한 거 여러분 있을 텐데요. 기준 면적 중요합니다. 기준 면적 중요합니다. 기준 면적은요. 일단 도시 지역이냐 또는 비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크게 나누죠. 비도시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농림지역요, 관리지역요, 응? 자연환경 보존지역요, 이런 것. 이런 데가 비도시지역. 비도시적일 때는 지목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도시적일 때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정해놨죠. 그래서 도시적일 때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0 초감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적일 때는요 200초가, 공업적일 때는요 660초가, 660이요. 그 다음에 녹지적일 때는요 100초가, 미지정지역은요 90초가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주거지역은요 180초가, 상업지역은요 200초가,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지역은 90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요거 기준해가지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요거의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 지금 10%에서 300% 나왔죠, 지금? 국장이나 누가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2번 앞에다가 기준 면적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조금 말이 통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공유주분으로 거래됐을 때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요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몇 제곱미터냐면 이 땅이 300제곱미터야.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허가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 딱 지정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지정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허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은 것을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갖다가 그죠? 지분으로 팔아먹어. 그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쪽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A하고 B다. 이거 A. 그럼 둘이 이제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절반 지분 치면 이거 150밖에 안 되잖아. 원래 요 A 지분을 팔아먹을 때 허가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거잖아. 150이면 원래는. 아니 기준면 여기서 200 초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지분 절반 지분만 팔아먹잖아요. 이 땅에서 300 중에서 원래 토지거래 필요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분할을 했다는 얘기죠. 지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원래 300제곱미터인데 요 지분 요것만 팔아먹는다 그러면 원래는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되는데 이거 허가 받는 걸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지분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지분이다 그랬을 때는 전체로 봐가지고 허가 받는 걸로 된다고. 그래서 공유 지분에 거래되는 경우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만큼은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으시라. 전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4번 틀린 거. 1단의 5번요. 1단의 여기까지 보십니다.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내 1단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1단 토지 전체에 대해서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여기 1단 토지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체라고 했으니까 1단 토지라고 하는 건 필지가 2개입니다. A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이거 150제곱미터, 이게 150제곱미터.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두 필지인데 법률상 나눠져 있을 뿐 사실 이거 같이 쓴다고. 그리고 1단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필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이걸 취득했어. 1단의 토지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1년이 안 돼서 요걸 팔아먹어, B가. 응? 이걸 매매한다고? 그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할까요? 이것만 보면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전체로 따지면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전체 거래한 거로 보는 거예요. 전체 거래한 걸로 보자. 그래서 허가를 여기서는 받으라는 거고, 만약에 요게 200제곱미터면 어떻게 돼요? 일단의 토지인데 이 필지는 100제곱미터, 이 필지는 100제곱미터.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고, 근데 요것만 지금 요 필지만 지금 요 일단의 땅 중에서 요것만 지금 매매를 합니다. 그때도 토지거래 허가증 받는 거냐 이 말이지. 이건 원래부터 받을 필요 없죠. 이거 전체로 봐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요건 전체로 봤을 때는 받아야 되니까 요것만 거래할 때도 받아라 이런 얘기지. 자, 쉬겠습니다.